인구의 20%가 사라진 나라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쟁도 없이 수백만 명이 조국을 등져야만 하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에 직면한 이 나라는 희망 없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대탈출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베네수엘라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를 수백만 배 하락시켰고 번영했던 나라의 꿈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우유 한 리터 가격이 한 달치 월급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기본적인 식료품과 의약품조차 대다수 국민에게는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고향에서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을 때 떠나는 것은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슴 아픈 결정이었지만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가족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남아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를 찾아 떠날 것인가? 2015년부터 이주 물결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약 700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조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는 시리아 난민 위기보다 많고 우크라이나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개적인 전쟁 없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선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굶주림, 갈증, 혹독한 날씨, 그리고 도처의 도사리는 위험과 맞서 싸워야 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수백 킬로미터를 걸으며 남은 모든 삶을 짊어지고 이동했습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아이들도 그 여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여정 속에서 인간에는 더욱 귀중하게 빛났습니다. 한 모금의 물, 한 조각의 빵, 또는 단순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들에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나눔의 순간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국경을 넘거나 낯선 도시에 도착했을 때도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난민들은 거리, 공원 또는 임시 대피소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노숙자가 되어야 했으며 한때 안락한 보금자리를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늙은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으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하나에는 희망과 함께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는 이 위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때 엔지니어였지만 지금은 육체 노동을 해야 하는 아버지, 국경을 넘다 목숨을 잃은 교사 출신 어머니까지 난민 한 명 한 명은 상실감, 불굴의 의지, 그리고 희미한 희망에 대한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부유했던 나라, 한때 이민자들이 찾아오던 곳이 어쩌다 국민들이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곳이 되었을까요? 해답은 한 가지 요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합적인 경제적, 정치적 실책들이 겹쳐 지금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시몬 볼리바르 다리입니다. 희망과 절망의 상징이죠. 매일 수천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너 조국을 떠나 콜롬비아에서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다리가 아닙니다. 한쪽은 붕괴된 삶, 다른 한쪽은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는 두 세계 사이의 문과 같았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옷뿐만 아니라 추억, 희망, 그리고 두려움까지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조차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순진한 눈으로 삶의 혹독함을 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국경에서는 뜨거운 햇볕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극심한 피로, 그리고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각자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은 난생 처음으로 조국을 떠나는 순간이자 운명 앞에서 완전히 무력함을 느끼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때때로 작은 선의의 빛이 비쳤습니다. 인도주의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은 물, 음식, 그리고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리 위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주 여정은 단순히 부족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도, 학대, 심지어 인신매매의 위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려는 악인들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더 끔찍한 악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모들에게 있어 자녀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보이지 않는 위협과 현실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은 언제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잠 못 이루며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국경을 넘은 후 또 다른 큰 질문이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 충분하지 않은 서류, 돈도 아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생존할 기회가 있는 목적지를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모든 갈림길은 희미한 희망과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숲, 산, 강을 가로지르는 위험하고 비공식적인 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맹수, 질병,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려는 범죄 조직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길고 고된 날들 끝에 그들은 마침내 콜롬비아와 같은 새로운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지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정이 아직 멀고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모든 베네수엘라 난민의 가슴속에는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 더 이상 굶주림 없는 내일에 대한 염원이 항상 불타고 있습니다. 이 종이 비둘기는 그들이 갈망하는 평화와 자유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파괴하고 있는 두뇌 유출 현상입니다. 의사, 엔지니어, 교사 등 사회의 중추였던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학위는 인정받지 않거나 언어 장벽에 부딪혀 생존을 위해 육체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낯선 도시의 거리를 청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기회조차 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인재, 낭비입니다. 한때 위대한 건축물을 설계했던 건설 엔지니어가 이제는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 힘든 육체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직업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명예와 자부심까지 잃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물질적인 부족함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두뇌 유출의 결과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전체 사회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학교에는 교사가 없으며 인프라에는 엔지니어가 없습니다. 나라는 지식과 인력의 거대한 공백을 안고 남겨져 거의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장이나 전문 자격증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맨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훨씬 낮은 임금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에서 차별과 편견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도움과 사회에 기여할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닌 짐이나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또 다른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노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언어적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며 고립감과 구직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베네수엘라 난민들은 현지인 및 다른 이주민 그룹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을 받아들였고 때로는 목소리를 내거나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노동력을 착취당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물질적 어려움 못지않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상실감, 외로움, 절망감은 우울증과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국뿐만 아니라 자신의 중요한 일부를 잃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식처,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수백만 명이 떠나는 동안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은 뒤에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노약자들이거나 나라를 떠날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너져가는 조국에서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식량은 희귀해졌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는 많은 노약자들은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아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자 조국의 평생을 헌신했던 세대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은 조용한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떠났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조부모와 함께 살거나 심지어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고 가혹한 세상에서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인터넷과 비싼 통신비 때문에 많은 가족들은 일주일에 몇 분, 심지어 몇 달에 한 번 겨우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리적 거리와 시간은 사랑의 끈을 점차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낡은 편지들과 빛바랜 사진들은 그들과 과거를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모든 추억의 물건들은 수많은 기억들을 담고 있었고 한때 존재했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이들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없는 현실. 그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낳았습니다. 수천 명의 베네수엘라 가족이 이러한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제대로 된 장례식이나 마지막 작별 인사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것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소중히 가꾸려고 애썼습니다. 이러한 불굴의 정신은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관심은 무한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여전히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르치며 문화의 좋은 가치와 인내심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희망의 불꽃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작은 소식일지라도 아무리 멀고 불확실한 변화의 약속일지라도 그것에 매달렸습니다. 그 희망의 불꽃은 비록 희미하게 깜빡일지라도 모든 마음속에서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과도 정부의 출범은 전 세계 베네수엘라 공동체에 격렬한 감정의 파고를 일으켰습니다. 수백만 명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베네수엘라 난민들의 반응은 여러 감정이 뒤섞인 복합적인 것이었습니다. 해방감에 벅차 흘리는 눈물과 환호성도 있었지만 동시에 의심 가득한 눈빛도 존재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모든 고통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까? 아니면 또 다른 불안정의 시작일 뿐일까? 소식은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또는 더 멀리 미국에 있는 난민 공동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기쁨과 회의감이 뒤섞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소식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조국에 대한 그리고 한 국가의 명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부와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베네수엘라 국기는 이제 분열된 민족의 고통을 나타내지만 여전히 조국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귀환의 날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재건된 베네수엘라를 상상했습니다. 이 꿈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변화가 항상 즉각적으로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약속은 지켜질까? 나라가 정말 평화로워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머무를 것인가 하는 결정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힘들었지만 먼 타향에서 새로운 삶을 건설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여전히 불안정한 조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가족들의 가장 큰 꿈은 언젠가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가족이라는 끈은 가장 신성한 것입니다.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미래,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항상 불타오르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 그리고 조국을 떠나야 했던 수백만 명의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단순히 국경, 정부, 군대로만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국가는 곧 국민들, 그들의 이야기, 꿈, 그리고 한 민족의 고통을 아우르는 것일까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불굴의 정신은 고향에 있든 타향에 있든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내면의 힘이 그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UN, 국제이주기구이 등 여러 인도주의 단체와 NGO들은 베네수엘라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 의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필요한 도움은 엄청납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희망이 있더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인프라, 침체된 경제, 여전한 안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귀환자들은 떠날 때와 다름없는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재통합은 일자리를 찾거나 거주지를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와 소속감을 다시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공동체와 정부는 귀환자들이 삶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난민들과 남겨진 사람들은 깊은 심리적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주 과정의 트라우마,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장기적인 불안정은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정신 건강은 진정한 회복의 핵심 요소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라도 해외 베네수엘라 공동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송금은 고향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고 어려움을 겪는 경제에도 부분적으로 기여합니다. 그들은 연결고리이자 희망의 원천입니다. 경제 회복은 거대한 도전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를 재편하고 수입원을 다변화하며 붕괴된 산업을 재건해야 합니다. 이는 광범위한 개혁, 투자 유치, 그리고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필요로 합니다. 경제 외에도 민주적 제도, 법치주의, 투명한 거버넌스 시스템 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없으면 모든 경제 회복 노력도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베네수엘라 사회의 깊은 균열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분열은 국민들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오랜 시간의 대화와 화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어떤 나라도 큰 위기를 홀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더 밝은 미래를 재건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연대, 끊임없는 지원, 공동의 책임이 필수적입니다. 베네수엘라 이야기는 가슴 아픈 교훈이자 인간의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많은 상실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밝은 내일, 평화롭고 번영하는 고향에 대한 희망은 그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